반갑습니다. 프로그래밍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13강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추상 클래스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앞에서 했던 추상 클래스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를 통해서 그와 같은 메서드들을 재정의하는 그런 형태에 있죠. 하기 때문에 단일 클래스밖에 상속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C샵은 단일 상속만 되지 다중 상속이 안 됐었죠.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인터페이스는 앞에서 했던 추상 클래스와 유사하지만 다중 상속이 가능한 그와 같은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요, 의미와 역할, 특징, 형식,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의 의미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은 접점, 이렇게 접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접속이 가능한 부분들, 그렇죠? 그 개념 중에서 이와 같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상속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접점에 대한 접속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하위에서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자원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요, 지금 여기 나오듯이 상속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상속 관계에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구현은 어떻게 한다? 하위에 해라 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뭐와 똑같습니까? 추상 클래스하고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는 오로지 형식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메서드를 구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구현이 이루어진데 이것은 하위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두 가지의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상속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그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고 앞에서 이미 상속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또한 추상 클래스니 여러 가지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키워드만 익히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 저는 봅니다. 인터페이스의 특징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는 구현이 없습니다. 메서드에 대한 구현이 없고 오로지 형식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 클래스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단일 상속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만 사용하고 생성은 불가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인덱서, 메서드 속성을 포함하지 멤버 변수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인터페이스는 이 메서드 부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접근 한정자를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기본 권한은 퍼블릭입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하위에서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접근 한정자는 퍼블릭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더 형식을 보면서 인터페이스를 보면요. 형식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앞에서 했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명이 붙는데요. 이 인터페이스 명은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 대문자 I를 이렇게 써줍니다. 인터페이스에서 그렇죠? 인터에서 이 I의 약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형식은요, 인터페이스 ITest에서 이렇게, 그렇죠? 똑같죠. 뒤에 구현된 부분이 없이 그냥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 그 클래스에 한번 적용해서 단일 상속과 이제 다중 상속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단일 상속 형식에서는 앞에서 했던 요 그 형식 그대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상속일 때는 요거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린 이제까지 요거만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는 구현이 없기 때문에 하위에서 이렇게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하게 소스를 보자고 한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 나오듯이 IA 이렇게 명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프린트를 호출하죠. 예, 그래서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게 되면 이제 헬로 월드가 이렇게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추상 클래스라든가 뭐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상속입니다. 다중상속이죠.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를 우리가 상속하고자 할 때, 요것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상속에 관련된 콜론을 쓰되 콤마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콤마로 구분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요 부분을 이제 하위에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위에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소스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I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쭉 내려가면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IA하고 IB에 대한 실제 구현을 하위에서 했죠. 그래서 콤마로서 구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는 그와 같은 형식만 제공할 뿐이지 그것 자체가 뭐 객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지는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객체는 뭡니까? 클래스 C라는 이것이 실제 객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C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터페이스를 생성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테스트 A, 그 다음에 B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인터페이스 A, B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행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되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앞에 우리가 상속에서 뭐 추상 클래스니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는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그 형식만은 제공할 뿐이지 뭐 다른 역할이 없다는 거. 하지만 다중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들을 가져와서 하위 클래스에서 꾸미기가 쉽죠.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서 이제 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그 취업된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어떤 뭐 집어넣는 뭐 이런 류의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1강에서부터 시작해서 13강까지의 인터페이스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본 내용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C#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문법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컨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 있습니까? 윈도우 폼에 있는 것이죠. 즉 윈도우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윈도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문법이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인터페이스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 외에요, 더 많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람다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윈도우 폼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익혀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우리가 C샵을 한 권 두꺼운 이 책을 한 번에 독파를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램 한 번에 짤 거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요.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은 진행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두꺼운 C샵 책을 보고서
뭔가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 다음에 그게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속아냈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는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윈도우 폼 하면서 조금씩 추가를 하면은 여러분들만의 한 레퍼런스, 그래서 하나의 참고서가 만들어지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MSDN을 보는 것을 여러분들 즐겨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걸 보면서 실제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고, 책에서 담지 못한 내용,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도 바로 MSDN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MSDN을 즐겨보는 것을 늘 선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 외에 좀 더 추가되는 내용들은 또 쭉 제가 진행을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폼에서는 단순하게 윈도우도 우리가 익혀가겠지만 어떠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점점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정해 가시면서 윈도우 폼을 같이 보시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13강까지의 문법적인 내용들 요 정도 우리가 선을 이렇게 정해 놓고요.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윈도우 폼을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